아, 우리는 도윤이가 다시 저 뭐야 시험이 끝나고 오기 전까지 그 첫 번째 단원을 끝내놔야 돼. 그래야 도윤이가 시험을 보고 왔을 때 표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거고. 도윤이는 시험이 언제 끝나지? 저 19일 날. 무슨 요일이야? 그때가요, 제가 알기로는 수요일일 거예요. 아쉽다. 목요일이어야 되는데. 아쉽다. 좋겠다. 네, 그래. 이런 날이 많지 않아. 즐겨. 자, 어쨌든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세 타임인데 그때까지는 첫 번째 단원을 끝내놔야 돼. 뭔 소리인지 알지? 음. 그 재훈이는 연습장이라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 알았냐? 음, 음. 대답만 하지 말고. 음. 응? 똑같아. 응. 836번. 투투 두 번째 거야. 두 번째. 아이고야.
수가 없어. 아이, 갑자기 안 돼. 화면 보이니? 지현이? 네, 응. 잘 보여? 네,
자, 우선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증가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부터 먼저 해줄게. 증가함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 알아. 증가하는 건 뭐야? 커지는 거지. 감소하는 건 뭐야? 작아지는 거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규칙이 있어. 여기서 증가한다, 감소한다의 의미의 기본 소원은 뭐냐면 X값이 증가하면 이라는 조건이. 그러니까 X값이 증가하면서 Y값이 점점 커지면 증가한다. 작아지면 감소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증가 감소의 형태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증가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X상에서 A라는 값이 B라는 것보다 작아. 그럴 때 Y를 보잖아. FA가 FB보다 작아. 그러면 증가야. 무슨 의미야? 축이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값이 A야. 여기 값이 B야. 근데 A에서의 Y 값은 여기고 B에서의 Y 값은 여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 이렇게. 그러면 감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감소한다. 방식은 똑같아. X가 A가 B보다 작아. 규칙이 똑같아, 지금. 그럴 때의 fx는, 즉 y라고 하는 것은 fa가 fb보다 커. 이런 감소야. 마찬가지로 말의 의미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여기가 fa고 여기가 fb면 감소하는 상태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크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문제 풀이를 진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 A, B라고 하는 여기 이게 떨어져 있잖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 많이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야, 사실은. 아주 촘촘한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를 일명 뭐라고 얘기하면 상태라고 해요. 증가 상태라고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쉬운 예로 표현하는 쉬운 예로 어떤 A라는 값이 있는데 A라는 값에서 H만큼 조금 더 작아. A라는 값에서 조금 더 커. 그럴 때 FA-H가 FA 플러스 H보다 작아. 그런 거지. 이해돼? 이 말? 그럼 감소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면 감소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는 구간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간값 B를 기준으로 해서 B보다 조금 작은 곳 그리고 B보다 조금 더 큰 곳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FB-H가 FB 플러스 H보다 커. 그러면 감소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사실은 이게 좀 더 명확한 거야. 너희들 책에서 보면 첫 번째 내용을 보면 X1이 X2보다 작으냐 맞지? 그 밑에도 X1이 X2보다 작고 똑같아. 상황은 똑같은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fx1이 fx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 밑에는 fx1이 fx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좀 더 명확하게 이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그 두 번째야.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솔직히 얘기해서 고등학교 내용은 아니야. 고등학교 내용은 아닌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거기 보면 FA
a-h보다 커. fa가 그거보다 fa 플러스 h가 커. 맞아? 이럴 때 a에서 지금 쟤는 어떤 상태다?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 이해되니? 지금 여기서 표현해주는 이런 방식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야. 이럴 때 x가 a에서 우리는 증가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고, 이거는 x가 b에서 감소 상태다. 별 내용은 아니야. 그냥 함수의 그림이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는 내용을 표현되는 표현식으로 쓴다는 소리거든. 예를 들어서 그 논술이나 이런 데에서 증가나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서술해 보시오.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저런 방식을 쓰면 됩니다. 저런 방식에.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래서 증가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방식으로 가는데 특이한 게 있지.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뭐가 보일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보일 거거든. 지금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이런 방식으로 올라갈 때 이게 기울기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이 기울기 관련 이야기는 뭐하고 보면 평균값 정리. 평균 정리하고 비슷하게 해서 평균 정리해서 지금 이런 상태, 이런 형태는 f 프라임 요 뭐 중간에 있는 값을 c라고 한다면 c가 0보다 큰 상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것도 중간에 c라는 형태를 놓아주면 f 프라임 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있거든. 이해돼? 자, 여기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만큼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준다면 이런 거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뭐다?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f 프라임 x가 0보다 작다. 이러면 뭐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거거든, 지금. 이 말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 문제가 적용되는 문제풀이의 형태는 문제풀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 문제풀이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다음 어쩌고저쩌고 하는 fx가 증가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야. 증가하면 이렇게 질문하면 당연히 이 내용에 의한다면 f 프라임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쓰면 또 안 돼.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로 해. 크거나 같다. 이유는 이런 일이야.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을 때 보면 봐봐. 여기가 축이거든 지금. 축에서는 0이야. 축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거든 지금. 근데 이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증가하겠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의미지. 더 쉬운 예로 산을 올라갈 때 자, 쭉 올라가다가 내가 잠깐 쉬었어.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 응? 그럼 나는 산을 올라간 거야? 아니면 내려온 거야? 그러니까 쉬었다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가는 지속적인 증가를 일반적으로 증가라고 불러. 하지만 증가하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있지? 이것도 우리는 증가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런 의미로 fx가 증가하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한다 라는 표현이 나온다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표현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내용을만 읽어본다면 이제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면 역은 성립하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예요. 여기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또 있지. 또 있지. 1학년 때 배웠던 것 중에 여기 성립하지 않는 1대1 대응함수에서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이 녀석은 여기 성립하지 않잖아. fx1과 fx2가 같지 않으면 x1과 x2가 같지 않다. 이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조건 대응만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한다. 즉 증가라는 개념은 그림상에서 계속 올라가는 아니면 내려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실제 문제풀이상에서는 증가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플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무슨 소리지? 자, 실제로 지금 이 문제 같은 거 fx가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얘가 뭐 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표현 나오지, 그치?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표현 나와. 그 증가하는 구간이라는 표현은 곧 f 프라임 x가 0보다 어떤 부분? 작거나 같은 부분. 여기. 증가한다라고 하면 f 프라임 x가 크거나. 아이씨, 크거나 못하지? 왜 가만히 있어? 그만. 감소한다 그러면 작거나 이렇게. 요게 이 문장의 포인트야. 다른 난이도가 올라가도 이런 방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 왜?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x 플러스 24인데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어딜까라고 물어보는 거야, 지금. 그러면 우리는 사실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거를 함수로 돌려야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이 녀석을 함수로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x 좀 띄고 플러스 24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가 더하기 1을 놓고 빼기 1을 나가니까 플러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7 이렇게 되니까 좌표평면 위에다가 x고 f 프라임 x를 그릴 건데 마이너스 1을 축으로 하고 꼭지점이 27인 여기에서 위로 볼록한 이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0보다 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부분이니까 여기 부분을 찾으려면 뭘 해야 된다? x 절편을 찾아야 한다. x 절편을 찾아야 하니까 이 녀석을 가지고 인수분해 해야겠지, 그치? 인수분해 하면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 38 맞지? 얘가 뭐냐? 이걸 잡는단 말이야. 이걸 잡으면 마이너스 3의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아 얘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2가 돼. 그러므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야. 그러므로 알파와 이게 알파가 되고 이게 베타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될 거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맞는 건데 그림의 흐름이나 그림의 형태를 안다면 굳이 이렇게 올 필요가 없지. 여기서는 이거 상태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어디로 볼록한 함수야? 뮤 볼록한 함수야?
아,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아마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이 생겨야 되는 거야. 우선은. 아, 그래?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한 것이 0보다 어떤 죄를 잡으면 되지. 이걸 그대로 푼단 말이야. 즉, 3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24는 0보다 뭐가 돼? 잠깐만. 그냥 푼단 말이야. 풀면 된다고. 그 인수분해 하면 3에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지, 그지? 그럼 3에 x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러므로 x는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고. 이게 실제로 저기서 나오는 거라고. 해설지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근데 왜 내가 이 그림을 잡아주느냐? 이 내용을 알려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야 돼. 알았어? 그러니 이걸 잘못 인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인지를 잘못하면 f 프라임 x 0보다 크거나 같지? 그 프라임 x를 구한 후에 그걸 풀면 답이 나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답이 나와. 어? 그럼 뭣도 모르고 그냥 풀어. 문제풀이. 안 된다고. 그림 그려야 된다. 알았냐? 대리님. 대리님. 이제야. 저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야. 이제야. 없냐? 노래하지 마라. 그 뒤에 나오는 문제들 다 마찬가지야. 문제를 풀 필요 없고 문제의 흐름만 쳐다보면 돼. 문제의 흐름만 쳐다보면 3차함수가 있는데 그 녀석이 어느 구간에서 뭐 하고 감소하고 뭐 이렇게 있지, 그지? 그거에 관련돼서 문제를 잡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다를 게 없다는 거지. 그냥 뭐. 자, 그러면 이런 개념 문제는 어떨까? 아까는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다면 지금은 감소하는 구간을 구하여라가 아니라 증가하기 위한, 근데 어떻게 증가하기 위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기 위한. 근데 여기서부터는 연습을 조금 해보야 되는 게 문장 쓰는 것부터 연습을 해주는 게 좋아. 증가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든 어디서든 증가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우리는 뭘 하게 돼? f 프라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게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f 프라임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4의 이렇게 끝나지.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그런데 여기다가 이 문장을 실어줘야 돼. 언제? 실수 전체.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요렇게 되는 문장만 딱 보면 어떤 상황이 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차분식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3a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녀석이 항상 성립. 분량이 이렇게 나와요. 몸의 자체.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췄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맥을 읽었을 때, 이 문장의 문맥을 읽었을 때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플라잉까지는 난 할 수 있어. 그런데 플라잉 한 녀석이 실수 전체 입합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경우를 찾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되면 2차 부등식, 고등학교 1학년 2차 부등식 내용이 될 거고 거기서 많이 했던 거 그림 3개 배워서 많이 했던 거 그걸로 바뀌는데 0보다 크거나 2차 부등식이 아래로 간 2차 부등식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되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 맞아? 그럼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소리는 판별식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맞아? 그러므로 내가 지금부터 풀 것은 판별식 b를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ac 3a 플러스 4가 0보다 뭐하다? 이렇게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인수분해 a 마이너스 4에 a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떠나고 4보다 한편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이 안에 있는 a 값의 정수의 개수는 했으니까 마이너스 1, 0, 1, 2, 3 맞아? 그래서 답은 이렇게 여기 왔어? 저 찾으셨었어요? 뭐라고? 저 찾으셨었나요? 찾으셨었어요? 아, 저 그때 화장실 가 있었나 봐요. 배 아파가지고.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가면 얘기를 하고 가셔야지요. 아, 이게 너무 방해될까 봐. 빨리 다녀오려고. 아니야. 방해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공부하는 게 먼저지 않을까? 다음에 갈 때는 말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영상 올릴 테니까 동영상 봐라. 알았냐? 네. 자, 됐어? 자, 그러면 기본 내용하고 모든 실수에 관련된 이야기는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설명해 줄게. 그래서 다음 문제처럼 다음 문제에서도 읽어봐. 문장의 틀을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감소하도록 돼. 이것도 실수 전체 집합이거든. 그 다음 문제가 있어. 그 다음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말 없는데? 근데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나왔지, 그치? 이 내용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이지. 다음 문제에서 없는데? 더 웃기는 거 알려줘? 이 문장에서는 증가한다는 표현도 없고 감소한다는 표현도 없는데. 요거. 바로 아까 여기 증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 해줄게. 했던 게. x1이 x2보다 작아. 이런 상태나 이런 상태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런데 fx1이 fx2보다 커. fx1이 fx2보다 커. 이런 상태지. 그럼 뭐 하는 상태? 감소하는 상태지, 그치? 문제는 뭔지 알아? 근데 여기 나온 x1, x2라는 것이 어디에서 정의돼 있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돼 있어.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미 두 자를 잡았을 때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대.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의미하는 게 모든 실수 X에서 뭐 한다? 감소한다. 이런 표현. 이해돼? 그러면 이런 문제는 없네. 이런 문제는 없네.
여기서 꽤나 걸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문제는 실수 전지집합이라고 나왔어. 근데 뭐 하는 거야?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럼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하고 도대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함수 하면 생각나는 거 반드시 외우라고 했던 거. 역함수 하면 생각나는 거 총 세 가지 외치겠지. 첫 번째가 뭐였어? x랑 y의 자리를 바꾼다. 두 번째가 뭐였어? y는 x축 대칭이다. 이런 게 있어. 세 번째가 뭐였어? 1대1 대응이었다. 이게 역함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 안에서 1대1 대응이야. x값이 y값 하나만 갖는. 그러니까 즉 이런 방식으로 내렸다 이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돼,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지? 계속 증가한다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니까. 그런데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형태야. 근데 알 수가 없는데? 알지. 최고 차이계수가 더 뭐야? 양수지, 그지? 최고 차이계수가 양수면 점점 증가하는 상태야. 그지? 왜? x 세제곱만 봐도 우리가 올라갔다가 0이 됐다가 올라가. 계속 증가. 이렇게. 즉, 이 문제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하도록? 증가하도록 이 표현을 저런 방식으로 꾸며낸 거예요. 이해돼? 뭔 소리지? 그 다음 문장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가 같지 않다. 말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1대1 의미한다. 그렇지? 그치? 1대1 대응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식의 표현인데 다 전부 다 모든 실수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모든 실수를 감소하는 형태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자체를 그냥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주면서 유추할 수 있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방식의 문제는 3점. 모의고사로 따져. 3점. 이런 방식의 문제는 4점. 그러니까 별 차이가 거의 없지, 그치? 그 의미를 알면 별 차이가 없어. 그런데도 3, 4점이 나요. 물론 이제 뭐 일반 3점과 쉬운 4점으로 나누겠지만 어쨌든 차이는 생깁니다. 됐어? 자, 그러면서 11번 별 8개짜리 지게 12번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시험을 본 사람들은 알아요. 안다고. 뭘 알게 되냐면 난이도 있는 문제를 이제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아. 예전 같으면 의식적으로라도 별 8개짜리 이런 것들은 버려!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지 몰라. 근데 자기소리를 한번 풀어보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학교 시험 문제를 조금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보니까 좀 더 편하더라 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좀 난이도 있는 것도 시간을 좀 내서라도 풀이를 해보는 게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나 해오라는 소리지. 해오라는 소리를 겁나 길게 해. 자, 그러면서 이제 13번 이후부터 13번 문제부터는 이제 어려워. 왜 어렵냐?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별로 어렵지는 않아.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이게 1학년 때 배웠던 근의 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문제는 반드시 어렵게 돼 있어. 지금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지금 아까 그 문장 바꾸는 거 있지, 그치? 그 문장 바꾸는 거하고 형태를 두 개를 동시에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보자. 자, 함수 fx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1하고 2 사이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증가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나는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하게 될 거야. 맞지? 그러면 우선 f'x부터 먼저 해주면 f'x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될 거거든 지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란 말이야.
F'이 작았지, 그지? 그런데 그게 어떤 상태냐면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은 사이에서 요 사이에서 이 함수가 0보다 크거나 자, 문장을 다시 쓰면 이렇게 된다고.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은 것, 여기 범위, 여기 사이에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것. 이것이 a의 최소 값. 이렇게 문장이 바뀝니다. 이렇게 문장이 바뀌면 이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잘 모르겠어. 이 그림이 축이 뭐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대체로. 근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의미로는 이런 걸 거야. 위로 볼록한 함수로 하는 건 알겠어. 플라이맥스 내가 지금 그리는데 위로 볼록한 그림은 알겠어. 그런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1과 2 사이가 무조건 0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라는 소리니까 요만큼이 여기 어디쯤이 1이겠고 여기 어디쯤이 2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잘 못 알아볼 텐데 지금 이 녀석을 거꾸로 쓰더라. 거꾸로 쓰나? 이걸 거꾸로 쓰면 이렇게 된다. 3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축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림이 그리고 거기 사이에 1과 2가 있는 이런 상태로 바뀌어요.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이거 지워도 된다, 그지? 자, 선생님이 왜 저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이제 1학년 때 배웠던 근해 분리의 흐름을 좀 알아야 되는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고 근해 분리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죠. 해보면 자, 근해 분리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정도 형태를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이 마이너스 1보다 이거던가 두 근이 2보다 이렇게 표현이 되던가 두 근 사이에 1이 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림을 하나 그려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방식의 흠sam수가 될 거고 여기가 이게 되니까 여기서 총 3가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알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3xd는 0보다 뭐하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축이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1보다 무조건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알 수 있고 세 번째가 이 녀석을 fx라고 한다면 f-1이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을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 녀석도 이차함수를 그렸을 때 여기가 있다면 첫 번째, 판별식 d는 0보다 어떻고 크거나 같을 거고 왜? 두 근이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냐 두 근이냐의 차이점. 그리고 두 번째가 축 관련이야. 축이 2보다 작다가 나올 거고
세 번째, 이 녀석을 fx라고 한다면 f2가 0보다 크다. 이거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마지막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면 이렇게 될 텐데, 자, 무조건 첫 번째는 합일 수 있는 연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축에 관련된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저 1번이 응. 사이에 있다는 게 두 분이 좀 다른 거라는 그렇지.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걸 풀어. 오케이? 그리고 세 번째 쓸 수 있게 이걸 fx라고 한다면 f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두 근 사이에서 작은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한 변씩까지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해요. 요거 하나만 구하면 돼. 이렇게 표현을 줬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 내용인 거야. 지금. 그럼 두 근 사이에 1과 2가 있는 거야. 작은 값으로 지금. 이해되는 소리지? 그러면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gx라고 한다면 그 g1이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 되고 g2라고 하는 게 0보다 작아야 돼. 이 두 가지를 풀면 된다. 이해돼? 즉 다시 얘기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면 이렇게 돼야 돼. f'1이 0보다 더 크고 또 f'2가 0보다 더하다. 이 두 가지 풀면 첫 번째 거에서 1을 집어넣으면 f' 여기야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4 플러스 2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지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a는 1보다 크다가 되고 이 녀석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4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지 그지? 그쪽에 있을 거지 그지? 그럼 계산하면 8이니까 a는 8보다 크다. 그게 공통분 8보다 맞아?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이 그 다음 문제 보시는 게 내가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썼어. 그러면 최소값은 뭐가 돼? 알 수가 없지. 는이 없지 그치? 시계에서 나는 크다라는 뜻을 했지 크다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진 않았어. 확인은 먼저 해야 돼. 이게 맞는 거야. 자, F1이 0보다 크다고 그랬어. 그치? 그런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걸린다. 이런 방식으로 걸려서 올라. 어차피 1에서는 생각해야 안 해. 1에서는 생각 안 하고 1보다 큰 쪽부터 하는 거니까 이렇게 걸려도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2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걸린다. 되는 거야. 그럼 둘 다 뭐는 거야? 되는 거야. 맞아? 그러므로 최소값은 뭐가 나와? 그래서 부등식은 항상 저거를 확인하고서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됐어? 그냥 지금 되니? 예, 되는지 안 되는지는 문제 풀어 보면 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수학 문제 풀이할 때 내가 문제 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내가 문제를 풀어서 맞췄다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럼 문제가 풀어진다. 자, 마찬가지로 저기서 감소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다른 점은 뭐냐면 어떤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세 번째 이것도 범위가 있을 때지 그제? 여기도 범위가 있을지 그제? 그 다음 것도 범위가 있어. 그 범위에 맞춰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다. 했어?
자, 그리고서는 이렇게 나와. 이렇게 다음부터는 이제 그림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그림이 니네 쉬우라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야. 이 쉬우라고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그림을 많이 그려보고 그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 사실. 무턱대고 그냥 무조건 그냥 그림 문제니까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림을 실제로 내가 그려봐야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지. 자, 다함수 y는 fx의 더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지금 봐봐. 내가 1학년 때 선생님이 1학년 때 설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얘들아 그 저항을 이렇게 얘기해. 얘들아 반드시 좌표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화살표를 넣어라. 이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줘. 이렇게. 그리고 물론 여기 x 여기 y 써야 돼. 이 얘기를 해. 하는데 너희들 공부 방법 중에 굉장히 안 좋은 공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뭔가를 알려주잖아. 지금 내가 알려주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내용을 함축한 거야. 줄인 거란 말이야. 엑기스만 뽑은 거란 말이야. 줄여놨는데 그 줄인 거를 니네는 또 줄여. 더 간단하게 줄이는 거야. 산삼 알지? 산삼. 산삼. 산삼을 막 다리고 뭐 해. 그래서 그 안에서 농축액이라고 하는 걸 뽑아. 내가 농축액을 뽑은 거야. 산삼에서. 그냥 그럼 니네가 그걸 딱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랬더니 딱 뽑아줬더니 니네는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그 농축액을 원자 분해를 시키는 거야. 다 분해시켜. 농축액을 원자 분해시키면 뭐 나오는 줄 아냐? 모르지. 몰라. 왜? 그것도 물의 성분이거든. 음, 음이 아니라 이 새끼야. 음이 아니라 아니 몸에 좋으라고 농축액을 딱 만들어줬더니 이걸 원자 분해해서 그 안에서 물만 처먹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처먹고 있어? 그냥 물 따라 먹어. 그러면 되잖아. 그냥 정수기에서 물 퍼 먹으면 되지. 굳이 비싼 산삼을 농축액을 만들어줬더니 그걸 분해해서 물로 만들어가지고 처먹고 있어? 그럼 영양가가 있어 없어? 당연히 없는 거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제발 문제 풀이할 때 저거 하지 말라고. 줄이지 말라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요 내용까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기까지는 니네가 해야 되는 거야. 처음에는 중학교 1학년이 이거 알려주잖아? 그러면 잘 써요. 그러다 이제 점점 건방져지기 시작하지. 그럼 안 쓰기 시작해. 야, 이거 안 쓰면 괜찮아. 나중에 이것도 안 쓰지? 다 기독교 출신이야. 응?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분명히 얘기하는 게 여기와 여기는 반드시 무엇을 표현하는지 알아야 한다라고. 실제로 합성함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저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치?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해야 돼. 이제부터 이것도 중요해. 왜? 현재 그려진 그림이 fx 그림이야? f'x의 그림이야? 아니면 2'x의 그림이냐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져.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처럼 요거 바로 앞에 있는 내용처럼
문제를 다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문제를 뭐 이렇게 미분해서 그냥 대충 뭐 부등식 대충 넣어서 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 읽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떤 건지까지 다 표현을 하는 게 좋아. 그래서 실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이할 때는 보면 어떤 함수를 그려. 아, 그 함수가 fx 그림이야. 그러니 나는 그 옆에다가 아니면 그 아래에다가 f 프라임 x의 그림을 써준다. 이걸 안 써놓으면 겁나 헷갈려. 겁나 헷갈려. 어? 그러니까 내가 그림을 그리긴 그렸는데 이 그림이 fx 그림인지 gx 그림인지 hx 그림인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알았어? 그래서 나이도 있는 문제를 할 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자, 어쨌든 그래서 저거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자, 그 뒷얘기를 보세요. 자, 이런 그림 상태에서 자, 이렇게 생긴 그림 상태에서 뭐라고 써 있어? 뭘 물어봤냐? 문제는 f 프라임을 던져놓지, 그지? 문제는 f 프라임을 던져주고 문제 풀이는 뭘 가지고 하냐면 fx를 줘. fx. f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에서 감소하니 이렇게 줘. 그러면 감소한 다가 아니고 감소하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 말의 의미를 이걸 가지고 그래. 지금 뭘 쓰겠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가 음수냐 이거지, 그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아, 함수가 내려오네, 그지? 그럼 감소 맞네. 이러면 fx가 돼요. 이 그림이 fx 그림이에요. 근데 이걸 안 보고 문제를 풀면 이게 fx라고 착각하면 답이 맞아져. 근데 f 프라임 x라는 걸 알게 되면 무슨 소리가 되냐? 여기 부분에선 뭐고 증가하고 여기 부분에선 뭐한다? 감소한다는 거 알수 있죠. 그리고 얘는 틀렸겠지. 두 번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여기까지 여기 부분 감소한다. 맞아? 어? 아, 마이너스 1이 여기네. 여기가 아니네. 여기네. 맞지? 그림을 잘 봐야 되네. 여기는 이 부분이 양수니까 안 되겠네. 이 부분은 음수인데.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여기까지지, 그지? 여기네. 무조건 증가하네. 때문에 0부터 1까지. 여기지, 여기. 0부터 1까지. 자, 이 부분. 여기는 증가고, 여기는 감소지, 그지? 틀려. 1부터 2까지. 여기지, 그지? F 프라임에서 영화 양쪽에 있으니까 뭐 한다? 감소. 그래서 다 몇 번?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면서 그 문제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알았어?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풀이가 이 문제를 맞춘다가 아니라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이할 때 이 문제의 흐름을 입혀야 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됐어?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에 나오는 증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로 되는 거야.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증가 감소에 관련된 이야기야. 여기까지. 우리 방학 때 여기 한번 배웠어, 그제? 배워서 이해하기 좀 쉬울 거야. 다시 한번 듣기는 좀 편할 거야. 아마. 자, 이번에는 극대극소에 관련된 이야기 한번 해볼게. 극대극소.
그럼 수학적인 표현법도 있어. 수학적인 표현법도 있는데 수학적인 표현법보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제일 좋거든.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3차함수 형태를 이렇게 하나 그렸을 때 얘가 지금 fx 상태다 지금. fx 상태일 때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지금 내가 설정된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뭘 뜻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접선의 기울기가 0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f 프라임을 쓰지 그치? f 프라임x가 0일 때 즉 이런 방식의 함수가 될 건데 f 프라임x 이럴 때 여기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극대라고 부르고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 극대 여기 뭐 내려갔다 올라가면 극소라고 그리고 봐봐 극대자 그러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극대가 되는 x값이고 극소가 되는 x값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극대 값과 극소 값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때의 y값 이때의 y값을 극대값 내지는 극소값이라고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냐? 극값이에요. 극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극대 극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극대 극소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f 프라임 x가 0이고 f 프라임 x 자체가 양에서 음으로 내지는 음에서 양으로 이걸로 보여주면 양에서 음으로 아니면 음에서 양으로 이렇게 되거나 f 플라인 x로 보여주면 여기 양수지 그지? 여기 음수고 그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소리지? 요 녀석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요것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극값이라고 해요. 자, 거기 내용 잠깐. 자, 내용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여기다 줄을 쳐야 돼. 여기다 줄을 쳐야 돼.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게 조건이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뭐라고 써있냐면 f 프라임 a가 0일 때 a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가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 우리는 양에서 음으로 변할 때 극대 음에서 양으로 변할 때 극소라고 한다. 이해돼? 여기가 이해돼? 문제가 뭔지 아니? 아까 얘기했던 이 녀석 얘가 문제 이게 문제가 돼. 뭐가 문제가 되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다음 함수. 지금 너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5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 이 다음 함수가 전부 다 미분 가능한 함수거든. 네? 문제는 이거야. 그래? 그러면 저 전제 조건을 바꿔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대하여 함수에 대하여 이렇게 문맥이라면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항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함수들. 그 나머지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지 알 수가 없는 함수야.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초월함수라고 부르고요. 초월함수. 쉽게해서 끊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지, 그치? 이런 것들도 다 초월함수. 함수야. 연속이 아닐 뿐이고 미분 가능하지 않을 뿐이지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들은 어떻게 할래? 물론 기본적인 틀은 F'X가 0일 때를 알아두는 게 맞아. 그리고 양에서 음으로 오면서 양으로 가야 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맞아. 어? 하지만 이 범위가 크겠니? 이 범위가 크겠니? 다함수의 범위가 클까? 초월함수의 범위가 클까? 여기서 얘기하는 초월함수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절대값 함수, 가우스 함수, 무슨 불연속 함수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쪽이 범위 훨씬 많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원래 극값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거라고 이거 얘기하지 그지? 항상 이름이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애들이 다 여기에만 꽂혀 있어.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여기는요 딱 이거만 나옵니다. F 프라임 X가 양에서 음에서 양.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실질적인 극값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이게 실질적인 극값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고, 다항함수와 연속함수, 즉 미분 가능한 함수에 한해서는 F'X가 0일 때를 기준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대부분의 고등학교 문제들은 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돼. 그래서 F'X가 0인 경우를 잡으면 돼. 근데 간혹 안 되는 게 있어. 더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는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았어. 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는 거의 70대 30.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40대 60. 점점 늘어나요. 왜?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문제를 난이도를 높이 만들어 보면 올수록 이런 방식의 훨씬 더 많아져. 그래서 점점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죠. 이게 무슨 소리지? 어쨌든 얘가 포인트가 아니라 얘가 포인트야. 사실 그걸 알아. 중요한 거는 얘가 포인트야. 그래서 x세제곱 함수, y는 x세제곱 함수 그렇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양에서 양으로 가지 그지? 0이 되긴 했지만 양에서 양으로 가지 그지? 이런 거는 값이 아니야. 그래서 조절을 해야 돼. 이게 무슨 소리지? 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 그림을 이제 그려보면 돼. 자, 그림 그리는 거. 나 표 안 쓸 거고요. 표 쓰는 법은 니네가 알아요, 지금. 표 쓰는 법은 니네가 알 거고요. 나는 바로 그냥 그림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안 하라니. 자, 이 녀석 간다. 자, 그림을 그려야 돼. 자, 이거는 내가 표는 안 쓸 뿐이지 다 그림을 그린다고 얘기했어. 즉,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아니. 무조건이라고 얘기해. 무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될 수 있으면 하는 거야. 그리고 덤으로 하나 더 얘기하지만 많이 높은 내용의 문제를 풀이했던 사람들은 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 그걸 알 거야, 아마도. 자,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엑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이지. 나는 이 녀석이 0일 때를 찾을 거야. 왜? 3차 함수고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인수분해 3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플러스 1. 아니다, 씨. x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1. 맞지? 맞지? 즉, x는 3 또는 x는 1. 그럼 여기가 1, 여기가 3. 맞지? 그리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그림이 어떻게 갈 거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야. 즉, 이 값과 이 값만 알면 되지, 그지? 내가 그리는 함수는 이렇게 3. 1 집어넣어주면 이게 어려워. 여기서 겁나 많이 틀려. 조심해라. F1은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6 플러스 9 플러스 1이니까 5 맞아? 마이너스 5 여기 5 집으지? F3은 27 마이너스 6, 9, 54 플러스 3, 9, 27 1이지 그지? 그래서 극대값은 극소값 4는 학교에서는 무조건 표로 알려줄 겁니다. 표로 그렸을 거고요. 그런데 점점 실력이 늘다 보면 표보다는 그림을 많이 그릴 것이고 학교생들은 쉬운 내용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표를 많이 그릴 건데 자 무조건 표를 그려. 알았어? 표를 그려. 4차함수가 나오면 4차함수 그래프 형태를 그리고 5차함수가 나오면 5차함수 형태를 그리고 알았어? 무조건 그림을 그려서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극대값이 무엇이고 극소값이 무엇이라는 걸 찾아냈어. 무조건. 알았어? 저 그림을 응? 저 그림을 이 그림 그리라고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지금. 이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지 못하면 뒤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거 해설지에서는 이렇게 나와 그냥. 해설지에서는 여기까지 써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므로 이 녀석이 뭐 어쩌고 x는 3에서 극소를 갖고 x는 1에서 극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면서 x 3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고 1을 집어넣으면 얼마나 나오니까 얘가 극대고 얘가 극소일 거야 이렇게 나오거든. 그림이 없단 말이야. 그걸 쫓아가면 그림 없이 그냥 값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뭐 하라고? 이제야 뭐 하라고?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잘 안 들렸어요. 뭔 소리야? 뭐가 안 들려 이 새끼야? 이어폰이 이게 불안정해가지고 자꾸 소리가 깨져요, 저. 뭔 헛소리라고 하셨어? 내가 지금 무조건 뭐 하라고 얘기했니? 이 새끼 너 그런 방식이면 무조건 오게 하는 수가 있어. 어? 야, 편의를 봐주면서 뭔가를 하면 그게 네 당당한 권리냐 이 새끼야? 아니요.
이것들은 무슨 씨발 당당한 걸린 줄 알아. 야, 이 새끼야,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림 그리라는 얘기를 몇 번을 했는데, 무조건인 그림을 그리라는 말을 몇 번을 했는데, 뭐라고? 말이 끊어져서 안 들렸다고? 내가 그림 그리라는 말을 한 번만 했니? 아니요. 얼마나 집중을 안 하고 있으면 그딴 소리 하겠어! 씨발, 인생 끝난 새끼들이야? 어? 시험 끝나면 인생 끝나! 정신 나간 새끼들은 시험 끝나면 끝난 시험 가지고 지가 반성을 해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어? 그냥 놀아야 되는 거야, 그냥. 당장은 권리로 생각하지 마라. 네. 알았냐? 편의를 봐주고 있는 거라고요. 네 편의를 봐주고 있는 중이라고요. 네가 공부할 때 힘들까봐 동영상 찍어서 올려주는 거고요. 공부할 때 힘들까봐 동영상 찍은 거 다 조각조각 내서 문제 입혀드리는 거고요. 어? 아프니까 아픈데도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 거니까 한 타임이 아쉬운 거니까 줌으로 연결해 드리는 거고요. 짜증나게 그냥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을 반복하고 몇 번을 강조를 해도 결국에 나중에 가서 다시 물어보면 뭐라고요? 이딴 소리나 해석한 적도 있어. 나참 먹으냐. 작작해라. 잉? 네. 알겠냐? 네. 대학 가고 사회 나가서 이제 씨발 저 새끼가 병신이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한테 소리 들어봐야 그때 가서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할 새끼들이 똑바로 못 보는 중. 다시 뭐 하라고? 그림 그리라고요. 아주 그림만 빠져봐. 알았어 해. 알았냐? 네.
자, 21번. 마찬가지고요. 21번. 그림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뭐냐? 실제 그림을 그렸을 때 극대값이 몇 개가 나올지, 극소값이 몇 개가 나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차함수를 그려봐야 돼. 왜냐? 너희들 사차함수 앞에서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사차함수의 그래프 유형은 엉덩이가 3개야. 엉덩이 모양이야. 그러면 극소가 2개, 극대가 하나가 나와.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경우에 극소가 하나만 된다. 아니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극소가 하나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저 식은 F'X를 가지고서 실제로 그림을 연상을 해봐야 정확하게 어떤지 알 수가 있다.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하라고. 나중에 학교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굳이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되겠다.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F'X만 딱 떨어지면 이 그림은 아마도 이렇게 생긴 그림일 거야 라는 것이 딱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마찬가지로 그 뒤에도 4차함수 극소값 여기 보면 4차함수고 극소값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에서 이제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알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 모든 극소값의 합이야. 4차함수야. 그러면 당연히 저 함수는 엉덩이 모양 함수일 거라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들도 마찬가지고요. 넘어가 보면 자, 여기 24번 문제 같은 거 별 몇 개냐? 8개냐? 6개냐? 지금 24번 문제 같은 거 이런 x 플러스 y, fx 플러스 y 나오면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어? f 프라임 x를 잡으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f 프라임 x는 뭐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야.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요 세 개 때문에 fx 플러스 y는 요 새끼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식을 써야 한다. 이렇게 미분 연속 파트, 미분 가능성 파트에서 분명히 설명을 했었어. 그냥. 그 다음 별 8개짜리니까 그것도 해볼 수 있으면 해보고. 그다음에 27번 같은 내용 이제 나오면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수도 있어. 뭐냐면 이 문장. x가 1일 때 극소값, 극대값 6을 갖는다. 이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를 갖고 가. 첫 번째가 뭐야? f 프라임 1이 0이어야 된다. 그 값을 가져. 그치?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이 뭐야? f1이 6이라는 거야. 미지수 몇 개 있어? 2개 있어. 식 몇 개 있어? 2개 있어. 풀면 a, b 나오고 그때 극소값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정계수, 이런 방식의 미정계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문제는 이런 형태를 내가 문장을 읽어서 끄집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뿐이지. 이것만 끄집어낼 수 있으면 기초적인 문제들을 풀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게 하려면 이 부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 난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렇게 문장을 잡아가야 돼. 그 뒤에도 쭉 마찬가지입니다. 쭉 마찬가지로 갈 거고요. 몇 번까지 가냐면 35번까지. 이쪽에 난이도 있는 문제들까지 해서. 아니, 사실은 35번 문제까지가 아니라 36번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fx가 있지, 그지? 3차함수 fx가 있어. 그러면 머릿속으로 이제 3차함수 fx는 내가 그림이 이런 방식으로 나올 거야. 그때 그 fx의 그래프에 극대가 되는 점을 A, 극소가 되는 점을 B. A 좌표 다 잡히겠지, 그지? 그거를 1대1로 내용난 점의 좌표를 보라. 이렇게 되는 거야.
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대극소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지. 이해되시지? 이해되냐? 이해되니? 예. 자, 그 다음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것들도 극대극소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거는 한번 풀어보면 될 거고. 자, 여기 요것도 앞에 있는 내용에서 좀 이제 가지고 오는 내용이긴 한데 앞에서 그래프 가지고서 장난쳤던 문제하고 차이점을 본다면 앞에는 f 프라임 x가 그려졌다면 요번에는 fx의 그림이 그러니까 fx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소리는 f 프라임 x의 그림도 그려봐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fx의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극값이지 그지? 여기도 극값이지 그지? 그러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겹쳐서 그려줄게요. 겹쳐서. 그러면 이런 방식의 함수를 그려줍니다. 노란색, 요 노란색 함수가 f 프라임입니다. 노란색 함수가.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이거 알아보면 돼. 자, 우선은 A는 알 수 있어.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A는 무슨 수야? 양수 벡터인데. 그 다음에 D는 Y 절편이지. 아마도 계속 배워할 때가 Y 절편 배웠습니다. D는 무슨 수야? 음수. 문제는 BC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럴 때 쓰라고 F 프라임 X는 3AX 제곱 2B 되지. 이게 X 플러스 C가 되지겠죠. 이렇게 되는데 쉬운 건 C부터는 알 수 있지. C는 Y 절편이니까 여기 있지 그치? C는 무슨 수야? 양. 문제는 B야 B. B는 이렇게 생긴 녀석하고 여기 녀석을 곱했을 때 이 녀석의 축이 어느 쪽에 있어요? 양쪽에 있으니까 이 녀석을 두 개 곱한 것이 0보다 뭐 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양수 쪽에 있으면 작고 축이니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에서 a의 x 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c로 놓으면 축의 식이 a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거든요. 축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돼요. 뭐가 바뀐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a, b 두 개를 곱했을 때 이 축이라고 하는 것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a, b 곱한 것이 음수상태. 그걸 이용한다면 a가 양수니까 b는 무슨 수가 되겠어? b는 음수.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다가 풀기는 했는데 명확하지 않다 싶으면 무조건 체크해서 질문해. 무조건 체크해서 질문을 해야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학년 때 배웠던 내용 분명히 너희들 배우긴 배웠는데 잃어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많이 있을 거라고. 그 많이 있는 그 어려운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해 준다고. 정리해주면 정리해준 내용을 너희가 다시 한번 익히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 자체는 문제풀이만 해주지 않는 이유는 저것 때문에 논술 때문에 논술 때문에 자꾸 니한테 시 쓰고 뭐 하는 거야 미안해. 뭐에 1 플러스 2분의 1 동그라미 플러스 2 동그라미 2. 자, 그래서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쭉 넘어가서요. 여기 그림 그리는 것까지 58번까지
알았어? 18페이지까지 얘네가 해서 다음 시간에 가지고 오시면 돼요. 됐어?